엄마가 반년 길어야 맛있게 1년이라고 먹어.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바쁘다고, 일이 있다고 외면했던 엄마. 제가 얼마나 몰랐는지 돌아가신 후에야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엄마가 하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궁금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후 3시 15분, 나는 늘 이 시간에 엄마 집 문을 연다. 정확히 15분 늦은 시간이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난 1년간 계속 그랬다. 또 늦었네. 나는 신발을 벗으며 중얼거렸다. 바쁜 일정 탓이다. 회사에서 퇴근하는 데만 해도 30분, 엄마 집까지 오는데 20분. 일요일 오후는 늘 이런 시기였다. 방에 들어서니 밥상이 이미 차려져 있었다. 흰 쌀밥, 반찬 3가지, 그리고 커다란 냄비. 그 안에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빨간 국물에 두부가 떠다니고 있었고, 돼지고기는 연하게 풀어져 있었다. 엄마의 손맛이다. 밥 먹어, 식어. 오늘도 좀 늦었네.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이미 밥상 옆에 앉아 있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다. 밥상을 차린 사람의 자세였다. 하지만 엄마는 밥을 담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쿠션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업무 메일 확인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일이 많아? 응, 좀. 나는 밥을 집어들었다. 엄마가 준 밥이다. 국그릇도 들었다. 숟가락을 집어 국을 떴다. 입으로 가져갔다. 아, 맛있네. 나는 말했다. 하지만 혀는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내 시선을 계속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마케팅팀 박 과장님께서 회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한 손으로 밥을 먹으며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켰다. 준호야. 엄마가 나를 불렀다. 응?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내려놔. 응, 응. 금방. 나는 휴대폰을 끄지 않았다. 단지 옆에 놓았을 뿐이다. 화면은 계속 보였다. 문자가 오면 울림이 울렸다. 엄마는 내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나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들었다. 다시 엄마는 숟가락을 집었다. 자신의 밥을 떴다.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밥을 다 먹었다. 엄마 맛있었어. 잘 먹었습니다. 나는 인사를 했다. 아직도 휴대폰은 손에 들려 있었다. 응. 엄마는 대답했다. 그리고 한 발 다가왔다.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다가 멈춘 사람처럼. 마치 누군가를 떠나보내려는 사람처럼. 준호야, 엄마가 얼마나 더 이렇게 밥을 해줄 수 있을까? 엄마가 말했다. 나는 웃음으로 대답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질문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 척하면서 뭔 소린데 엄마. 오래오래 해주겠지. 엄마 밥이 제일 맛있잖아. 그럴까? 엄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마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 일요일 오후 3시 15분이 마지막 평온한 밥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엄마의 목소리에 담긴 결연함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집었다.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또다시 일요일 오후 3시에 엄마 집 계단 앞에 서 있었다. 15분 늦었다. 바쁜 일정 때문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엄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거실이 조용했다. 밥상도 차려지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엄마.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응, 여기 있어. 엄마의 목소리는 침실에서 들렸다. 나는 침실로 갔다. 엄마가 창문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 깨달았다. 엄마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었나? 엄마의 손에는 굵은 주름이 가득했고 얼굴에는 깊은 골이 패여 있었다. 언제부터 이랬나? 나는 몇 개월 만에 엄마를 봤나?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나와 눈이 맞았다. 앉아, 준호야. 엄마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침대에 앉았다. 뭔가 큰 일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가 병원에 가봤어. 의사가 날 검진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가락 끝이 떨렸다. 뭔데? 무슨 병? 나는 말했다. 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최악을 예상하고 있었다. 암이야. 위암이야. 의사가 말했어. 반년, 길어야 1년이라고. 세상이 멈췄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귀에 엄마의 말이 계속 들리는데 뇌는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암, 위암, 1년, 마지막 밥상. 그 모든 단어들이 뒤섞여서 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다. 의사가 다음 주에 수술을 받으라고 했어. 그럼 화학 치료를 할 거래. 근데 뭐,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엄마는 담담했다.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는 말처럼. 하지만 나는 몸을 떨고 있었다. 엄마. 나는 일어섰다. 엄마를 안았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기 전에. 뭐 어쩔 수가 없지. 의사도 몰랐을 거야. 엄마도 몰랐고. 엄마는 내 등을 토닥거렸다. 정말로 나를 달래는 사람처럼. 자신이 죽어가는 사람인데도 나는 엄마와 떨어졌다. 엄마의 얼굴을 봤다. 창밖의 햇빛이 엄마의 주름진 얼굴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 순간 나는 자신이 얼마나 엄마를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지난 1년간 엄마와 나눈 대화가 몇 마디였나? 밥 먹었어? 응. 그게 전부였다. 엄마의 손에 있는 주름이 언제 생겼나? 엄마는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나? 엄마는 혼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나? 병원을 혼자 다닐 때, 검진 결과를 받을 때, 죽음을 깨달을 때, 엄마는 혼자였나? 준호야.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네. 엄마 얼굴 봤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뭐? 뭐를 어떻게? 너 일 있잖아. 바쁘잖아. 엄마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면. 아니야. 엄마. 난 휴가를 낼 거야. 직장은 괜찮아. 이제부터 나 엄마를 제대로 알아야 해. 나는 결연하게 말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다. 그러면 좋겠네. 엄마는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엄마 집에 갔다. 처음엔 하루 한두 시간이었다. 수술 전 준비 과정을 함께하고 병원을 함께 가고 돌아오는 길에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수술 후엔 더 오래 있었다. 화학 치료를 받는 엄마 곁에서 밤새 피로를 풀지 못했다. 퇴근 후 밥을 사들고 가 엄마와 함께 먹었다. 저녁을 함께하고 밤을 샜다. 직장에선 가족 문제가 있다고만 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내 모습을 보면 뭔가 큰 일이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었으니까. 휴가도 냈다. 3주, 한 달. 시간이 흘렀다. 더 이상 휴가라고 부르기도 어려워졌다.
그냥 병가였다. 엄마는 처음엔 일이 있잖아. 괜찮아 하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내 결연한 눈빛을 보면서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였다. 아마 엄마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어느 날 오후 나는 엄마의 옛날 사진들을 꺼냈다. 낡고 누렇게 바래진 사진들. 일부는 귀태히 접혀 있었고 일부는 색깔이 벗겨져 있었다. 엄마, 이 사진은 언제 찍었어? 나는 물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양손에 꽃을 들고 웃고 있었다. 그 얼굴이 엄마의 얼굴과 비슷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 여자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고 입가에는 미래를 향한 설렘이 있었다. 아, 그건 엄마가 28살 때 사진이야. 결혼하기 전이고. 엄마는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멀리서 오는 것 같았다. 과거에서 온 목소리였다. 엄마 정말 예뻤네. 그럴까? 그때는 못 느껴졌어. 그냥 일상이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어. 지금은? 지금은 이미 지나간 거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어. 엄마의 말이 내 가슴을 쳤다. 나는 다음 사진을 집었다. 이 사진은?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남자가 함께 있었다. 남자는 미소 짓고 있었다. 엄마가 말했다. 그건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 결혼 1년 후에 찍은 사진이야.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참고 또 참는 그런 사람이었어.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 나는 지금까지 묻지 않았던 질문을 했다. 아버지는 내가 3살 때 돌아가셨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엄마가 때때로 보이는 슬픈 표정만 기억했다. 심장. 갑자기 쓰러졌어. 병원에 갈 시간도 없이. 엄마가 그날 아침에 밥을 차려줬는데 그게 아버지가 먹는 마지막 밥이었어. 엄마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 엄마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너를 낳고 2년 만에 엄마는 혼자가 되어버렸어. 혼자서 너를 키워야 했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너를 안고 울었어. 그런데 너 앞에서는 웃으려고 했어. 너한테 엄마의 슬픔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엄마는 항상 조용했구나. 응. 엄마가 아팠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외로웠을 때도 엄마는 항상 괜찮아라고 했어. 너 때문에. 너를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엄마, 나 기억나? 뭐? 내가 대학 때 연애 때문에 방황했을 때 엄마가 날 따라다니며 봤어. 엄마는 깜짝 놀랐다. 너 어떻게 알았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밤에 거리를 혼자 걸을 때마다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게 엄마였구나. 응, 엄마가 미안해. 너의 사생활을 침범했어. 하지만 너를 혼자 나가는 게 두려웠어.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기면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엄마가 뭐 미안해. 오히려 고마워. 정말로. 엄마는 내 얼굴을 봤다. 그 눈빛에는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가득했다. 너는 좋은 아이였어. 정말로. 그런데 넌 너무 바빴어. 일이 바빴고, 친구들이 바빴고, 결국 엄마는 후순위가 되었어. 엄마, 원망하는 건 아니야. 이해해. 넌 너의 삶을 살아야 했던 거지. 하지만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침묵 속에서, 먼 거리에서 하지만 절대 끝나지 않는 사랑으로 나는 엄마를 안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울었다. 수십 년의 말들이 이 순간에 터져 나오고 있었다.
화학 치료가 진행되면서 엄마는 더 약해졌다. 머리가 빠졌다. 처음엔 한두 가닥씩 떨어졌고, 나중엔 한 움큼씩. 엄마는 스카프로 감싸고 다녔다. 하지만 집에서는 감싸지 않았다. 나 앞에서는 자신의 맨머리를 드러냈다. 이게 진짜 엄마 머리야. 이것도 받아줄래? 엄마가 물었다. 물론이지. 나는 대답했다. 진심으로. 체중도 빠졌다. 옷이 자꾸 헐렁해졌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었다. 나는 죽을 쑤어줬다. 반죽이 없는 미역국을 만들어줬다. 계란찜을 차렸다. 엄마가 먹을 수 있는 것들. 어느 날 오후 엄마가 나를 불렀다. 준호야, 여기 앉아. 나는 엄마 곁에 앉았다. 엄마가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뭔데? 이 병은 나을 수 없어. 의사가 그렇게 말했고 엄마도 알고 있었어. 아마 처음부터. 세상이 또 멈췄다. 나는 계속 희망을 품고 있었다. 화학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도 있다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엄마는 이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이 소중하잖아.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 그래서 엄마는 내가 떠나갈 때까지 최대한 이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어. 너를 위해 밥도 해주고 싶었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싶었어. 너의 손을 잡고 싶었어. 나는 깨달았다. 엄마가 한 모든 행동이, 엄마가 한 모든 말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엄마는 마지막 밥상을 계획하고 있었다.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바쁜 일과 휴대폰에만 빠져 있는 사이에. 엄마, 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뭐 할 말이 있어? 고생했어. 정말로. 나와 함께 있어줘서. 아니야. 엄마가 뭐라고 말해야.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 없이 흐르던 눈물이 이제 목 놓아 울음으로 변했다. 엄마가 뭐 이렇게 나한테 해준 게 뭐였는데. 난 왜 몰랐어? 엄마는 내 등을 토닥거렸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처럼. 수개월이 더 지났다. 엄마의 몸은 이제 껍데기에 가까워졌다. 화학 치료의 부작용으로 피부가 검어졌고 뼈가 튀어나왔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졌다. 한 번씩 휘청거렸다. 나는 엄마의 팔을 잡고 걷도록 했다. 하지만 그날 엄마는 일어났다. 준호야, 엄마 옷 좀 입혀줄래? 나는 엄마에게 옷을 입혀줬다. 예쁜 옷이었다. 파란색 원피스. 엄마가 아직 건강할 때 자주 입던 옷이었다. 오늘 뭐 하려고 그래? 오늘은 엄마가 밥을 해야겠어. 엄마 못해. 내가 해줄게. 아니야. 이건 엄마가 꼭 해야 돼. 마지막이니까. 나는 엄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엄마는 나를 밀어냈다. 약하지만 결연한 힘으로. 엄마는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옆에서 봤다. 엄마의 손이 떨렸다. 양념을 풀 때마다, 고추를 자를 때마다 손이 떨렸다. 냄비를 들 때 한 번 떨어졌다. 밥숟가락을 든 손이 갈팡질팡했다. 엄마, 내가 할게. 나는 다시 말했다. 아니야. 엄마가 할 거야. 이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이거든. 엄마는 고집스럽게 계속했다. 김치와 고기를 냄비에 넣었다. 물을 부었다. 국물이 튀어났다. 엄마의 팔에 화상이 생겼다. 하지만 엄마는 계속했다. 엄마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다. 숨도 가팠다. 마치 산을 오르는 사람처럼.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고집스럽게 끓여냈다. 나는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말을 할 수 없었다. 그저 엄마의 등을 보고, 엄마의 손을 보고, 엄마의 투지를 보고 있었다.
엄마 됐어. 이제 앉아. 엄마는 마침내 멈췄다. 아니, 멈출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힘이 남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엄마를 안방으로 모셨다. 밥상이 준비될 때까지 누워 있으라고 했다. 엄마는 거절하지 않았다. 밥상이 놓여졌다. 따뜻한 김치찌개, 밥, 그리고 2개의 숟가락. 엄마와 나를 위한 밥상이었다. 밥상이 놓여졌다. 따뜻한 김치찌개, 흰 쌀밥, 그리고 2개의 숟가락. 엄마와 나를 위한 밥상이었다. 엄마는 천천히 밥상에 앉았다. 움직임이 매우 조심스러웠다. 마치 깨질 것 같은 자신의 몸을 다루는 것처럼. 나는 밥을 담았다. 엄마의 밥그릇에. 그리고 국을 떴다. 엄마 먹어. 나는 밥그릇을 엄마 앞에 밀었다. 엄마는 숟가락을 집었다. 밥을 떠서 입에 넣었다. 천천히 씹었다. 나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입에 넣은 밥과 국물이 혀 위에서 녹아내렸다. 그것은 예전과 같은 맛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엄마가 남긴 마지막 언어였다. 엄마의 손이 만들어낸 마지막 사랑이었다. 나는 계속 먹었다. 엄마가 입을 열었다. 준호야. 네. 너는 좋은 아이였어. 엄마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다. 마치 바람 소리 같았다. 다만 엄마가 그걸 모르게 한 거야. 엄마가 너무 조용했거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밥을 씹을 수 없었다. 입안에 있는 것을 삼키지 못했다. 너를 용서해 줄 게 없어. 왜냐하면 넌 죄가 없었거든. 엄마를 못 챙긴 게 아니라 넌 너의 삶을 살아야 했던 거고. 그렇게 살아줘줘서 엄마는 고마워. 나는 음식을 삼켰다. 강제로. 엄마, 나 미안해. 뭐가 미안해? 넌 충분했어. 정말로. 넌 엄마에게 충분한 아이였어. 최고의 아이였어. 그렇게 알고 있어. 부디.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얇았다. 종이처럼 얇은 손. 엄마가 남겨진 시간에. 할 말이 많아. 근데 다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밥을 한 거야. 김치찌개를 한 거야. 엄마가 할 수 있는 말 대신에.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양손으로. 마치 놓쳐버릴 것 같은 공포로. 엄마, 제발, 좀 더. 응, 알아. 엄마도 미안해. 이렇게 빨리 떠나서 더 함께하고 싶었어. 정말로. 엄마, 나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는 가뭄에 만난 빛처럼 소중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미래의 빛처럼. 엄마가 나에게 속삭였다. 고생 많았어. 고생하면서도 좋은 아이로 살아줘서 고마워. 엄마, 날 봐. 제발 계속 봐. 죽어도 계속 봐. 응, 엄마가 계속 볼 거야. 너를. 어디서든.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밥상 위에서 엄마의 품 위에서 울었다. 밥상 위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여전히 따뜻한 국물, 밥, 그리고 엄마. 엄마.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엄마는 내 얼굴을 천천히 보았다. 마치 사진을 찍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기억하려는 듯.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충분해주지 못해서. 이렇게밖에 해줄 수 없어서. 엄마, 그게 무슨. 넌 좋은 아이야. 정말로. 너 때문에 엄마가 살아갈 수 있었어. 너 때문에 엄마가 밥을 할 수 있었어. 엄마는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떴다.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씹었다. 삼켰다. 이 김치찌개. 엄마가 처음 만들었을 때 너희 아버지가 먹어주셨어. 그 맛이 좋다고 했어. 그 말이 엄마를 살렸어.
그 이후로 엄마는 이 밥을 계속 해줬어. 너한테, 너를 위해서. 눈물이 그릇 위에 떨어졌다. 엄마, 나, 정말, 넌 괜찮아. 넌 충분했어. 이제, 이제 엄마가 가면, 넌 계속 살아야 해.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엄마 어떻게, 넌 할 수 있어. 엄마를 기억하면서, 이 밥상을 기억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면서, 엄마는 내 손을 맨 얼굴로 잡았다. 미안해, 또 미안해, 라고 속삭이듯.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엄마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침묵 속에서, 희생 속에서 하지만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랑으로. 1년이 지났다. 주중에는 직장에 간다. 일을 한다. 회의실에서 웃는다. 외출해서 커피를 마신다. 일상의 배우인 척한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디론가 떠 있다. 일요일 오후 3시. 나는 집에 거실에 앉아 있다. 엄마가 산 의자 옆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그곳에. 엄마 집이 아니라 이제 내 집이 된 이곳에. 테이블 위에는 낡은 요리책이 놓여 있다. 원래도 낡아 있던 책인데 이제는 더욱 낡았다. 책 여기저기에는 내 필기가 있다. 아, 엄마는 고추를 이렇게 잘게 썰었구나. 여기 엄마의 손글씨가 있네. 이건 뭐지? 엄마가 선호했던 생강의 양. 여기 동그라미가 쳐져 있네. 나는 요리책의 페이지를 넘긴다. 매 페이지마다 엄마의 흔적이 있다. 엄마의 생각이, 엄마의 취향이, 엄마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부엌으로 간다. 냄비를 꺼낸다. 마찬가지로 낡은 냄비다. 엄마가 수십 년을 사용한 냄비다. 엄마의 손이 닿은 손잡이. 엄마의 국자가 저었던 냄비. 나는 양념을 섞는다. 손이 떨린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다. 당연히 떨린다. 사랑이 그렇게 요리되는 것이니까. 진심 어린 손끝이 그렇게 떨리는 것이니까. 고추를 자른다. 고기를 넣는다. 물을 붓는다. 냄비는 끓기 시작한다. 보글보글. 그 소리는 엄마의 숨소리 같다. 엄마가 곁에 있는 것 같다. 나는 숨을 고르고 밥상을 준비한다. 밥, 반찬, 김치찌개. 그리고 2개의 숟가락. 아직도 2개다. 1개는 나를 위한 것이고 1개는 엄마의 것이다. 아직도 엄마의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했다. 나는 밥상 앞에 앉는다. 엄마가 앉던 자리를 바라본다. 엄마, 밥 먹어. 나는 말한다.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이번엔 내가 해줬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느낀다. 엄마가 여기 있다는 것을. 밥상 위에 냄비의 김 속에, 내 손의 온기 속에, 가슴 깊은 곳에. 나는 밥을 먹는다. 그것은 엄마의 밥이다. 나의 밥이다. 사랑의 밥이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나에게 엄마, 이 밥 누가 해줬어? 라고 물을 때 나는 대답할 것이다. 엄마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엄마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밥상 위에서, 손끝에서, 심장 속에서 계속 흘러내린다. 언제나.